안녕하세요. 종교인 소득 신고의 모든 것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한 종교인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 같이 알아볼게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원천세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신고인지 이해를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종교단체가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종교단체가 지급한 종교인 소득을 세법에 맞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종교인 소득, 원천세 신고의 의의, 그리고 신고 납부 일정 및 반기별 납부 신청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볼 거고요. 원천세 신고 방법까지 보겠습니다. 자, 원천세라는 거는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징수한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을 할 때 과세관청을 대신해서 그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할 수 있는, 납부하는 그런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종교인 소득에서 세금을 징수한, 즉 원천징수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원천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원천세 신고는 어떤 경우에만 신고를 하는 것이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이다. 자,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종교인에게 뭐 200만 원 중에 한 2만 원을 원천징수를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2만 원을 떼고 198만 원만 지급을 했겠죠. 그러면 이 징수한 2만 원, 종교단체가 갖습니까? 갖으면 안 되겠죠. 과세관청을 대신해서 징수한 거기 때문에 이 2만 원 납부를 해야 돼요. 그 납부를 하려면 신고가 필요하겠죠. 종교단체가 지급한 소득 종류별 내역을 보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지급한 건수, 그리고 지급 총액, 그리고 원천징수 세액, 얼마를 세금을 징수했냐, 원천징수 세액까지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징수한 세금은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원천세 신고는 언제 해야 될까요? 원칙 먼저 볼게요. 이 원천세 신고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 징수일이라는 거는 우리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매월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1월에 지급한 종교인 소득이 있다. 1월 지급,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이니까 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12월에 지급한 종교인 소득은 언제 신고해야 돼요?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해 1월이 되겠죠.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 예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원칙적인 매월 납부를 해야 한다면 1월에 지급하고 2월 10일까지, 2월에 지급하고 3월 10일까지 1년에 몇 번을 신고해야 돼요? 12번을 해야 돼요. 좀 번거로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반기별 납부 제도라는 걸 두고 있거든요. 반기별 납부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자, 반기,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내역은 언제까지 신고하면 될까요? 상반기의 다음 달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월부터 12월 하반기 원천세 신고는 반기별 납부인 경우에는 언제까지 신고하면 될까요? 다음에 1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되겠죠. 자, 이게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반기별 납부 제도가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있겠죠. 이 반기별 납부 제도는 그 반기별 납부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신청 요건이 별도로 없습니다.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그냥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상시 근로자 수, 인원수 같은 요건이 있는데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적용을 받으면 돼요. 신청 기간은 적용받고자 하는 반기의
전월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우리 종교단체가 올해에는 미처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2021년 1월부터 6월 그러니까 상반기죠.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전월 2020년 12월에 신청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21년 하반기부터 적용을 하고 싶다 하면 21년 6월에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신청 방법은요. 전자신청 방법이 있고 서면신청 방법이 있어요. 전자신청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 제출 메뉴, 그리고 일반 세무 서류, 그리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이라는 메뉴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이라는 거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데요. 우리 그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서 가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식에서 그 서식을 미리 내려받아서 작성해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이제 할 건데요. 작성 예시를 볼 건데 반기별 납부로 가정하고 볼게요. 자, 기타 소득으로 선택을 했어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그 소득의 종류를 기타 소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6월 기속분을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은 2명이고요. 각 종교인에게 매월 2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원천징수는 선택을 했겠죠. 원천세 신고를 하는 거니까 매월 원천세 1,000원씩 국세 기준으로요.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원천세 신고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금 크게 확대를 해놨는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종교인 소득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 부분에서 우리 매월 징수 한 부분에다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소득 지급 내역이 있고 세액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를 지급했냐라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세액을 원천 징수를 얼마를 했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인원은 몇 명이죠? 2명이죠. 그리고 총 지급액. 자, 매월 이 2명의 종교인에게 200만 원씩 지급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2,400만 원 지급을 한 거죠. 그리고 소득세 등은 원천징수 세액을 적으면 돼요. 우리 매월 인당 1,000원씩 6달 동안 뗀 거니까 12,000원 원천징수를 했네요. 이게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종교단체, 해당 종교단체가 상반기에 2020년 1월부터 6월 동안 원천징수한 내역을 신고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원천세 신고를 한다는 거는 지금 종교인 A가 있고 종교인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A, B 각각 얼마씩 원천징수를 하고 얼마를 지급받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죠. 이 원천세 신고는 종교단체가 지급한 그 전체 내역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종교인 개개인별로 소득이나 세액이 나눠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개인별로 따로 그 소득이나 세액을 확정 짓는 것은 이후에 정산이나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원천세 신고의 의의는 여기까지 있다. 제가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전자신고가 있고요. 서면신고가 있어요. 우리 원천세 신고 같은 경우에 국세와 지방세를 별도로 각각 신고를 해야 돼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면 되겠죠. 신고 납부 메뉴에서 세금 신고, 그리고 원천세, 그리고 정기신고 작성. 이거는 우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정기신고로 들어가는 건데요. 정기신고 작성을 들어가고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에 우리 사업자 번호나 뭐 주민번호 이런 부분은 원천징수 의무자 정보를 적는欄이 있는데 우리 종교단체 고유번호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소득의 종류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내역 및 납부세액을 입력을 하고
신고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신고 내역에서 납부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 납부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뭐 가상 계좌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위텍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신고하기 메뉴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단건 납부, 그리고 기본사항 입력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입력하실 필요는 없는 게 홈택스에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홈택스 정보 가져오기 클릭하고 납부세액 확인, 제출까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납부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납부까지 하셔야 됩니다. 서면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하는 방법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